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은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부분합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우리 주차 현황점 우리 엑셀 SX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요 엑셀 파일에 우리 병원 주차 관리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우리 이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죠. 지금 요 데이터, 요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차량 수래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값은 우리 이용 금액의 평균, 이용 금액의 이제 평균 값을 계산한 그 값이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값으로 차량 수하고 이용 금액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 행에 우리 이제 구분이 들어있고 주차장도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열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는 열이 없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우리 결제 방법이다, 모두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가 이제 필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필터 하나, 행 두 개,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인데 지금 여기는 열이 없으니까 행이 시작하는 그곳이요. 행이 시작하는 곳이 우리 이제 A의 3번 셀이죠. 해서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만들 그 위치가 A의 3번 셀이니까 A의 3번 셀을 찍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표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해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맨 위에서 물어보는 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우리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뜨는데 그때 우리 이제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맨드 1급 총정리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기출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3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3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파일들이 뜨는데 그때 주차 현황점 엑셀 파일이요. 우리 주차 현황 엑셀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선택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문제에서 병원 주차 관리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우리 병원 주차 관리라고 이곳에 테이블 명이 이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이렇게 이제 주차 현황이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할 그 데이터는 싹 다 이제 선택을 다 해 준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아까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런 열들, 이런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다 놓기 전에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값으로 사용하는 게 차량 수하고 우리 이제 이용 금액의 평균이라 그랬죠. 요 두 가지가 이제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차량 수가 지금처럼 나타날 때 열 방향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이용 금액의 평균값, 평균이 나타날 때도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으로 가져다 놓을 게 구분하고 주차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행으로 갖다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제 방법이라고 해서 필터가 지금 결제 방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결제 방법이요. 결제 방법 이거는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행에다가 우리 구분이요. 구분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그때 구분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값으로 사용된 게 처음에 이제 사용된 게 차량 수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차량 수라는 그 열이 그 필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거 이제 갖다 놓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용 금액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요 지상을 봤을 때 차량 번호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는 개수를 이제 계산하래요. 개수를 이제 계산해서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차량 수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수로 봤을 때 요 차량 수라는 게 우리 아까 값수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 이 차량 수라는 거는 차량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우리 차량 번호라는 그 필드가 이곳에 있죠. 해서 차량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값에다가 우리 이용금액 그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량 번호의 개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개수가 쭉쭉쭉 표시가 다 됐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값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시그마가 얘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값들이 나타날 때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열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이용 금액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거는 합계가 계산이 되어 있지만 아까 문제에서는 평균으로 돼 있었어요. 요거 이제 평균으로 고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용 금액 중에서 임의의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클릭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평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용 금액의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 번호라는 그 필드는 개수를 계산하라 그랬죠. 개수를 이미 계산했는데 그때 사용자 지정 그 이름을 차량 수라는 걸로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량 번호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맨 위에 보니까 사용자 지정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문제에서 이제 차량 수로 하라 그랬으니까 차량 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하나 해주고 맨 위에 이제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이곳에 이제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세 개 지상은 모두 다 처리를 다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주차장 그 필드요. 주차장 필드가 지금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얘는 차량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서 여기 이제 목록 단추 있죠? 요거 이제 땅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는 텍스트에 따라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차량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이제 기타 정렬 옵션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정렬 주차장하고 떴죠? 그때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할 건데 그때 차량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림차순 기준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차량 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량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이용금액 그 필드요.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우리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용금액의 평균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얘네들을 봤을 때 소수점 같은 것들은 전혀 없고요. 지금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다 사용이 됐고 그리고 앞에 기호 같은 건 붙지 않았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용 금액을 봤을 때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도 없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소수점도 막 찍혀 있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용 금액이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미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가필드 설정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우리 이제 가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회계 범주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소수 자릿수는 0자리가 맞죠? 아까 소수점 없었잖아요. 그림 봤을 때. 그리고 기호도 사용된 게 없었습니다. 해서 이 기호를 없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용 금액의 평균 값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요. 스타일은 연한 주황 우리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 요걸로 이제 설정한 다음에 줄무늬 행 옵션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 작성된 것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찍어주고요.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곳에 여러 개가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때 문제에서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 그랬으니까 우리 연한 주황 요런 거 색깔 비슷한 거 요거 이제 한번 마우스 올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각각 이제 이름들이 다 뜬다고요. 얘는 지금 이제 연한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0번이래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연한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 얘가 맞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는데 그때 줄무늬 행 옵션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여기서 줄무늬 행 옵션을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줄무늬 행하고 지금 얘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줄무늬 행 옵션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줄무늬 행 옵션만 설정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던 것들은 그냥 놔두고 얘만 지금처럼 우리가 추가로 더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끝나면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죠. 해서 맨 위에 이제 결제 방법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구분에 우리 예약이다, 입퇴원, 진료, 그리고 총합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주차장, 차량수, 평균 이용금액 요 제목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요. 여기 이제 주차장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값들은 각각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싹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용해서 C의 3에서 C의 24번 영역에는 그랬어요. 자, 우리 C3에서 C의 24번 그 영역은 우리 수량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는 이 영역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1부터 시작해서 200까지의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24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맨 앞에 설정이라는 요 탭이요. 요 탭에서 유효성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문제에서 1부터 200까지의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제한 대상을 정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우리 최소값을 이제 1이라고 써주고, 우리 최대값을 이제 200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제한 대상까지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C3에서 C의 24번 그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자, 우리 그림 보니까 수량 제한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셀을 이제 선택하면 클릭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얘는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 설명 메시지를 봤을 때 요 굵게 이제 표시된 게 우리 이제 제목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요 두 줄이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목에다가 수량 제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설명 메시지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200까지만 한 칸 띄고 주문 한 칸 띄고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점이 됐든 느낌표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입력해 주면 설명 메시지 끝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여기 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입력 오류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수량을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때는 우리가 오류 메시지라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오류 메시지 요 탭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 달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요 내용이 우리 이제 제목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이 우리 이제 오류 메시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이랑 다르죠. 해서 우리가 요 스타일에서 지금 중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보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 그림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우리 제목은 입력 오류 이렇게 이제 써주고, 오류 메시지는 수량을 한 칸 띄고 조절해 한 칸 띄고 주세요 이렇게 쓰고 맨 뒤에 이제 점까지 마침표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 점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곳을 한번 클릭했다가 우리 수량이 입력되는 곳 이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찍어 보면 이렇게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1부터 200까지의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했죠.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제가 만약에 90 돼 있는데 얘를 지우고 제가 201이라고 쓸게요. 201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근데 이런 제목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림도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오류 메시지도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대로 90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1부터 200까지의 정수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뭐 100.1 하고 이렇게 소수점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똑같이 오류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값들은 이제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제 맞게 전부 다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부분합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등급별 이제 할부 기간 월이라는 게 있대요. 얘의 평균값을 계산하래요. 계산한 후에 우리 구매자의 이제 개수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부분합 기능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 우리 이제 정렬부터 해주더라. 정렬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부분합을 해주면 되는데, 부분합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곳에 체크 표시를 반드시 해제를 꼭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 부분합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등급별로 이제 할부 기간 평균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 등급은 F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비회원도 있고요, 준회원도 있고 정회원도 있고 얘네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면 등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정렬비 필터에 우리 정렬이요. 정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정렬 기준은 우리 이제 등급이요.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이제 비회원 요게 이제 쭉쭉쭉 나오고, 그 밑으로 이제 정회원의 데이터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회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준회원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해서 등급별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합을 해주면 되죠. 그때 데이터라는 그 메뉴에 우리 개요에 보게 되면 이제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분합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등급별로 볼 거니까 그룹할 그 항목을 지금은 구매자로 되어 있지만 요걸 이제 등급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등급별로 할부 기간에 우리 평균값을 계산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평균하고 개수는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문제에 써있는 그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평균으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할부 기간에 우리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할부 기간 여기에만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곳은 혹시나 체크 표시가 된 곳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등급별로 평균을 구하는 거는 첫 번째 부분합이에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각각 이제 등급별로 할부 기간의 평균값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비회원의 평균이다, 정회원의 평균이다, 그리고 준회원의 평균이다, 전체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의 이제 개수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분합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찍어주고 또다시 우리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부분합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구매자의 이제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할부 기간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는 체크 해제해 주고요. 쭉쭉쭉 올라가서 우리 구매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돼요. 지금은 구매자의 개수를 구할 거라 구매자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다른 곳은 체크 표시가 된 곳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등급별로 구매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체크를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되더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꼭 얘는 두 번째 부분합이라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비회원의 개수다 그렇게 해서 구매자 필드에 개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봐도 정회원의 개수다 라고 해서 우리 구매자의 개수가 이렇게 준회원의 개수 이렇게 우리 전체 개수하고 구매자 그곳에 이렇게 이제 개수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거 이제 끝났고 얘도 이제 끝났죠. 근데 거기서 중간에 있는 요 지상을 봤을 때 할부 기간 월의 평균 값이요. 평균은 셀 서식에 우리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 평균값도 있고요. 준연의 이제 평균값도 있고 정연의 이제 평균값도 있고 그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비연의 평균값도 있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구해진 곳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범위로 설정해 주면 돼요. 해서 비연 평균 요 셀이요. 요 셀 요거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정의연 평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준회원 평균이다. 전체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셀 서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숫자 범주를 이용하래요. 숫자 돼 있죠? 그때 이제 소수 자릿수는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 잡은 곳에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기능 싹 다 이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부분합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문제들을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해설 같은 걸 보지 않고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